나는 굳어버린 내 몸을 탓하거나 고통스럽게 짓누르지 않는다. 나는 메마른 대지에 물기를 내듯 근육과 피부 사이에 막힌 숨통을 과학적으로 틔운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다. 내 몸의 자유를 위한 재건축이다. 그대들, 일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가? 그대의 몸의 상태는 어떠한가? 마치 밤새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은 듯 무겁고 관절 마디마디가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 단순한 동작조차 버겁게 느껴지는가?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생각한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혹은 운동 부족인가? 더 뛰어야 하나? 라고 스스로를 비난한다. 하지만 멈춰라.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그대의 늑골이 부풀어 오르는 그 미세한 감각에 집중하라. 지금 그대의 몸이 무거운 것은 그대가 나약해서가 아니다. 지난 일주일 6일이라는 시간 동안 중력과 스트레스 그리고 수많은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그대를 지탱하기 위해 그대의 몸이 스스로를 단단하게 무장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치열했던 생존의 흔적이다. 우리는 흔히 근육이 뭉쳤다고 표현하며 딱딱해진 어깨와 종아리를 원망스럽게 두드린다. 그러나 기억해라. 그대의 근육은 죄가 없다. 근육은 그저 그대의 뇌가 명령하는 대로 수축하고 이완했을 뿐이다. 진짜 문제는 그 근육을 감싸고 있는 옷, 즉 근막과 피부에 있다. 그대가 느끼는 그 답답함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투사이즈 작은 잠수복을 입고 있는 것과 같다. 잠수복이 꽉 조여 있는데 그 안에서 근육을 키우겠다고 덤벨을 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운동이 아니라 그 꽉 낀 잠수복의 지퍼를 내려주는 일이다. 그러니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라. 지금 그대의 몸은 단련이 아니라 공간을 원하고 있다. 현대인들이 겪는 만성 통증의 80% 이상은 엑스레이나 MRI에 잡히지 않는다. 뼈와 신경에 문제가 없는데도 우리는 아프다. 재활의학에서는 이를 근막 통증 증후군의 범주로 본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그대의 자세,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목, 긴장감에 움츠러든 어깨, 이 모든 순간들이 그대의 근막을 메마른 육포처럼 굳게 만들었다. 인정하라. 지금 그대는 갑옷을 입고 있다. 전쟁터에서는 갑옷이 생명을 지켜주지만 휴식처인 침대 위에서도 갑옷을 입고 있다면 그것은 그대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감옥이 된다. 이제 그 감옥의 문을 열 시간이다. 최신 스포츠의학과 해부학계의 거장 로버트 슬립 박사와 스테코 가문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유연성을 결정하는 핵심은 근육의 길이가 아니라 근막의 미끄러짐에 있다. 근육과 그 위를 덮고 있는 피부, 근막 사이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천연 윤활유가 흐른다. 이 건강한 상태에서 이 윤활유는 물처럼 맑고 미끌거려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근막층들이 서로 부드럽게 슬라이딩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그대가 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히알루론산의 성질이 변한다. 액체였던 윤활유가 마치 젤리나 굳어가는 본드처럼 끈적해지는 현상.
이를 의학적으로 고밀도화라 부른다. 본드가 굳어서 피부와 근육이 떡하니 달라붙어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유착이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본드로 붙여놓은 종이를 억지로 찢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다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물리학의 틱소트로피라는 현상이 있다. 틱소트로피란 점성이 있는 물질에 열과 압력을 가하면 다시 액체로 변하는 성질을 말한다. 쉽게 말해 냉장고에서 갓 꺼낸 딱딱한 버터를 상상해보라. 이 버터를 빵에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칼로 마구 찍어내려야 하는가? 아니다. 따뜻한 칼을 대고 지그시 기다리면 버터는 스스로 스르르 녹아내린다. 폼롤러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다. 폼롤러는 뭉친 근육을 부수는 몽둥이가 아니다. 그대의 체중인 압력과 폼롤러의 마찰인 열을 이용해 끈적하게 굳어버린 히알루론산을 다시 물처럼 녹여내는 용해의 도구다. 그러므로 폼롤러 위에서 비명을 지르며 빠르게 문지르는 행위는 과학적으로 틀렸고 아프고 다친다. 그것은 굳어있는 조직에 더 큰 긴장을 유발하는 신장 반사만 일으킬 뿐이다. 비비지 마라. 녹여라. 그것이 의학적 팩트다. 이제 그대의 몸을 가장 정교하게 다루는 신체 엔지니어가 되어라. 다음에 3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라. 첫 번째, 탐색과 기다림. 폼롤러 위에 몸을 싣고 아주 천천히 1cm 단위로 움직여라. 그러다 억 소리가 나거나 불쾌한 통증이 느껴지는 지점을 찾아라. 찾았다면 움직임을 멈춰라. 그리고 체중을 실어 그 지점을 지그시 눌러라. 최소 30초에서 90초를 기다려야 한다. 뇌가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치료구나 라고 인지하여 근육의 긴장을 푸는 자가 억제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딱딱했던 통증이 시원함으로 바뀌며 스르르 풀리는 그 녹는 점을 감각해라. 둘째, 피부의 전단. 이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다. 근육보다 피부가 먼저다. 눌러놓은 상태에서 폼롤러를 굴리지 마라. 대신 폼롤러에 닿아 있는 그대의 피부만 살짝 비틀어 당겨라. 좌우로, 위아래로 미세하게 피부를 잡아당겨 근육과 피부 사이의 공간을 벌려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여라. 이것이 바로 재활의학에서 말하는 전단력이다. 이 미세한 비틀림이 굳어버린 히알루론산 사슬을 끊어내고 그 틈으로 신선한 수분을 공급한다. 마치 말라비틀어진 논바닥에 물기를 터주듯이 조직 사이사이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라. 둘째, 능동적 움직임. 압박하고 피부를 비틀었다면 이제 그 상태에서 관절을 천천히 움직여라. 종아리를 풀고 있다면 발목을 까딱거리고, 허벅지를 풀고 있다면 무릎을 굽혔다 펴라. 외부의 압력 속에서 근육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때 유착된 부위는 가장 효과적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 3단계가 끝났을 때 그대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 폼롤러의 성공 기준은 얼마나 아픈 것을 잘 참았는가가 아니다. 내 몸속에 흐르지 않던 곳을 찾아내어 다시 흐르게 만들었는가. 물리적인 공간의 창조, 그리고 그 공간을 채우는 혈류의 따뜻함, 그 감각만이
유일한 성공의 척도다. 이 과정을 마치고 매트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중력에 짓눌린 피로한 현대인이 아니다. 그대는 자신의 몸을 가장 섬세하게 조율할 줄 아는 마스터 메카닉이다. 그대의 몸은 이제 녹슨 고철이 아니라 언제든 질주할 준비가 된 기름칠이 잘 된 F1 레이싱카와 같다. 느껴보라. 폼롤러를 하기 전과 후 바닥을 디디는 발바닥의 감각이 어떻게 다른지. 어깨가 귀에서 멀어지고 숨이 배꼽 아래까지 깊게 내려가는 그 해방감을. 피부와 근막이 유연해지면 그 안의 근육은 비로소 100%의 출력을 낼 수 있다. 그 가벼움이 바로 그대가 내일 월요일 아침을 지배할 원동력이다. 나 또한 오늘 밤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닌 좁은 매트 위에서 폼롤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 덮어두지 않는다.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직면하고 녹여내고 흘려보낸다. 우리의 강함은 단단함이 아니라 그 어떤 충격도 흡수하고 흘려보내는 유연함에서 나온다. 자, 이제 영상을 끄고 폼롤러를 가져와라. 그대의 몸을 사랑하는 만큼 부드럽게 그리고 집요하게 녹여내라. 가죽이 늘어나야 그 안에 거인이 깨어난다. 오늘의 거인의 화건, 디펙 초프라. 몸 안 공간을 만들어라. 꽉 막혀 흐르지 않은 곳에는 새로운 기운도 우주의 풍요도 깃들 수 없다. 비움과 흐름, 그 유연한 공간 속에 비로소 생명력이 깃든다. 그대의 몸을 흐르게 하라. 그러면 삶도 흐를 것이다. 오늘의 선언문 데이 39. 나는 고통을 참으며 내 몸을 학대하지 않는다. 나는 과학적인 기다림과 따뜻한 압력으로 굳어버린 내 몸의 결을 부드럽게 녹여낸다. 피부가 늘어나고 근육이 자유를 얻는 순간 나는 가장 가벼운 몸으로 내일의 비상을 준비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근육보다 피부가 먼저다. 피부를 잘 늘리고 근막을 잘 이완해서 오늘도 그대의 근육을 잘 통제하고 제어해 최고의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 나는 내일도 이곳에서 여전히 그대들을 기다리겠다. Open the door. Move now.